제가 아카데미 시상식쯤에서 영화를 볼 시간이 없었는데 몇 주 전에 운이 좋아서 가장 많이 주목받은 영화들을 마침 연달아서 볼 시간이 났습니다. 그래서 브루탈리스트도 봤고 아노라도 봤고 서브스턴스 같은 경우는 개봉을 워낙 일찍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봤었는데, 사실 저는 다른 영화를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너네도 보라고 계속 영업을 했었거든요. 혹시나 그 영화가 저의 개인적인 취향에만 맞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내가 오바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좀 있었는데, 주변 친구 2명이 같은 영화를 보고 저랑 똑같은 크기의 충격을 받은 것 같아서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구나,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 만큼 생각할 거리도 워낙 많아서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영화, 콘클라베입니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추기경들이 참여하는 교황 선출 의식입니다. 전임 교황이 선종함에 따라 주인공인 토마스 로렌스 추기경은 추기경 단장으로서 콘클라베를 관장하는 의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콘클라베 직전 유력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조지프 트랑블레가 선종 직전의 교황에게 파문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던 이른바 인펙토레 추기경이라고 하는 빈센트 베니테스 추기경이 급하게 바티칸에 도착하는 등 혼란한 상황에서 콘클라베가 치러집니다. 차기 교황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유력한 후보들 중에는 먼저 고프레도 테데스코 추기경, 로마 가톨릭의 본산인 이탈리아인 교황의 옹립을 주장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의 발흥처럼 종교 갈등에 있어서는 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으로 개혁 성향의 전임 교황과도 꾸준히 반목을 해온 인물입니다. 거기에 대적하는 알도 벨리니 추기경은 전임 교황과 같이 개혁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는 자유주의자이면서 테데스코의 선출을 반대하는 추기경 일파인 개혁파의 대표입니다. 테데스코가 전임 교황이 이루어놓은 그 성과들을 무효화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공약상으로는 거의 모든 면에서 테데스코의 반대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성 성직자의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등 급진적인 성향까지 보이는데, 중도 확장성이나 추기경들 사이에서 인망의 부족으로 1차 투표에서는 다른 후보들과 표가 분산되어서 불리한 형국에 처했습니다. 과반을 득표한 득표자가 없어서 추가 투표가 계속되었는데, 기존에 예측했던 테데스코와 벨리니의 양자구도가 깨진 상황에서 반사 이익을 받아서 어부지리로 1위로 떠오른 후보가 있었는데, 바로 나이지리아 출신의 조슈아 아데에미 추기경입니다. 아프리카 추기경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개인적인 성향은 테데스코 못지않게 보수적이면서 출신 지역 때문인지 교회의 개방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추기경들의 신임까지 얻는, 그래서 보수파와 개혁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이 와중에 주인공 로렌스뿐만 아니라 뒤늦게 정체를 드러내면서 참석한 베니테스에게까지 표가 분산이 되는 그런 혼란이 계속됩니다. 참고로 콘클라베는 과반을 득표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가 투표를 진행하는데, 투표가 진행될 때마다 투표용지를 불에 태우되 교황이 선출되지 않았으면 검은 연기를 피워보내고, 선출이 되면 하얀 연기를 피워올리기 때문에 시스티나 경당 밖에 있는 군중들은 교황이 선출되었는지 여부를 연기의 색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시스티나 경당 안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투표가 길어짐에 따라서 바깥에 모인 군중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묘사하고, 추가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행위로 추정되는 폭탄 테러까지 이어지는 등 상당한 혼란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뒤늦게 합류한 빈센트 베니테스 추기경은 누구냐? 인펙토레 추기경, 의중결정 추기경이라고 하는 존재는 추기경을 선임하는 교황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정체를 알지 못하는, 심지어 인펙토레 추기경 본인도 본인이 추기경으로 선임된 줄 모르는 그런 추기경의 한 종류입니다. 베니테스는 내전과 전쟁 그리고 종교 갈등으로 고통받는 콩고, 이라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목활동을 펼치느라 그 존재가 비밀에 붙여져야 했고, 그렇게 험난한 사목활동을 이어간 것이 깊은 인상을 주었는지 갑작스럽게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득표를 얻어냅니다. 실제로 인펙토레 추기경은 당사자조차 모른다는 그 특성 때문에 콘클라베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원작 소설에 따르면 전임 교황이 임기 말년에 거기에 해당하는 교회법을 수정을 해서 본작에서는 급하게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참석하게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친분이 있거나 지지하는 후보를 공유하는 추기경들이 각자 모여있는 시각적 이미지에 더해서 그들의 파벌을 나타내는 또 다른 장치는 바로 언어입니다. 영화의 첫 대사는 교황의 선종을 알리는 라틴어 대사죠. 모든 사제들의 근간으로 공유되는 언어이지만 이후 인물들은 저마다의 언어로 대화합니다. 영어가 있고, 배경이 이탈리아인 만큼 이탈리아어가 있고, 또 베니테스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언급만 되지만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추기경 집단도 있습니다.
한편 주요 구도가 있다면 원근법을 강조하는 구도이지만 소실점을 맺기 전에 문이나 벽으로 그것을 막는 구도입니다. 삼각형이 되다 말아서 사다리꼴 형태를 갖추고 있는 원근 구도인 거죠. 콘클라베를 관장하는 주인공이 교황 후보자들의 이면, 나아가서 교회의 이면을 파헤치고 마주해야 하지만 교회 특유의 폐쇄성 그리고 보수성 등으로 인해서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스티나 경당의 입장에서 폐쇄되기 전까지는 추기경들이 바깥에서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거나 담배를 태우는 모습이 굉장히 얕게 배치되어 있는 벽을 배경으로 해서 회화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와 반대로 깊이감을 강조하는 이런 구도는 경당 내부를 배경으로 해서 주인공 로렌스의 심리 묘사가 본격적으로 두드러지는 씬에서 돋보이는 연출입니다. 로렌스는 교황이 되려는 욕망과 야심으로 가득 찬 이 영화에서 교황이라는 자리에 무게를 몸소 느끼고 권력에서 오히려 물러나려고 하는 거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또 다른 중요한 구도로 초점을 로렌스에게만 집중시켜서 다른 인물로부터 고립시키는 구도가 있습니다. 로렌스의 남다른 성격뿐만 아니라 콘클라베를 관장한다는 중압감 그리고 외로움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초반부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투표를 앞두고 펼치는 연설 장면에서는 연설 중에는 듣고 있던 추기경들을 배경으로 삼아서 초점에서 벗어나게 하고, 연설이 끝난 직후에는 그 추기경들을 한 번에 보여주는데 이 연출이 가히 공포스러울 정도로 로렌스가 마주해야 하는 추기경들의 욕망 그리고 그가 홀로 처한 상황의 무게감을 잘 보여줍니다. 신과 신도들을 받들고 섬겨야 하는 추기경들이 오히려 바티칸의 성좌를 향한 야욕을 드러낸다는 아이러니가 돋보입니다. 가장 고결한 자에게 허락되어야 할 교황의 자리에 도전하는 이들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걸 영화는 보여주는데, 테데스코는 그 극단적인 호전성이 있고, 아데에미는 영화의 중반에 밝혀지지만 젊은 시절에 벌어진 성추문이 있고, 처음부터 수상함을 풍겼던 트랑블레는 결국 다른 후보에 대한 마타도어를 넘어서 성직을 매매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로렌스가 그나마 지지하던 벨리니조차 자신의 비전보다는 테데스코의 낙선을 더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초반에 벨리니를 필두로 한 개혁파 추기경들이 경당 내부의 극장에 앉아서 선거운동을 논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극장 전체에 퍼져있는 의자들의 추기경들이 띄엄띄엄 앉아서 카메라 방향에 따라서 다른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뜻은 하나일지라도 누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인간 논리의 불안정성을 묘사한 장면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연출은 후술할 로렌스의 연설과 함께 본작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의심과 연결되는 연출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로렌스는 추기경들을 모아서 연설을 펼치는데, 요약을 하자면 확신은 통합과 관용의 적이요, 진정한 신앙은 의심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기경들 사이에 파벌을 가르고 한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확신을 오히려 가장 경계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로렌스는 감명 깊은 이 연설로 말미암아서 일부 추기경들의 신임을 얻어서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득표까지 하게 되었지만 자기 자신도 그 의심의 대상이어야 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로렌스는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스스로의 신앙심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의심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로렌스는 후보들을 뒷조사하고 은밀하게 입수한 정보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신문을 하고, 특히 트랑블레를 뒷조사하는 과정에서 봉인된 교황의 침소를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거쯤 돼서 벨리니가 선거를 포기한 것처럼 로렌스를 지지하겠다고 말하자 처음에 교황이 될 수 없다던 맹세와는 다르게 자신을 투표하고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데에미의 스캔들에 이어서 트랑블레의 비리까지 알게 된 로렌스는 자신이 지지하는 벨리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 벨리니는 인간인 이상 추기경과 교황에게도 결함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는 점, 투표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테데스코에게 유리해진다는 점, 그리고 로렌스가 증거를 확보한 방법의 정당성 문제를 들어서 되려 로렌스를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벨리니는 더 높은 권력에 대한 야욕이 없는 추기경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교황 자리에 욕심이 없다고 계속 말해온 로렌스도 결국에는 똑같은 인물이라고 비난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로렌스는 벨리니에게 당신이 교황 자리에 오를 용기가 없는 것이라면서 벨리니를 지지한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고 자조합니다. 신의 목소리를 대리해야 하는 사제들도 결국에는 결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로렌스는 이러한 명제를 점점 실감을 해가면서 괴로움에 빠지는 캐릭터라면 벨리니는 처음부터 그러한 명제를 인정을 하고 이것을 묻어두고 당선을 향한 폭주에만 집중하는 캐릭터입니다. 그 두 사람의 대립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추기경들도 관객들도 무엇이 옳다고 믿어야 하는지, 대체 신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다음날 다시 만난 벨리니가 로렌스에게 지난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로렌스를 지지하겠다고 말하자 로렌스는 맹세를 깨고 자기 자신에게 투표를 하고 자기가 당선될 경우를 대비해서 스스로의 교황명까지를 정합니다. 로렌스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자신의 이름을 적은 투표용지를 제출하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했던 폭탄 테러로 인해서 경당의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콘클라베는 중단되고 앞에서 언급된 극장에 추기경들이 피신해 있는 상황에 테데스코는 그 극단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이슬람과의 종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에 영화 내내 조용히 있었던 베니테스 추기경이 기독교도와 무슬림을 막론하고 모든 본인의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던 본인이 직접 경험한 전쟁을 언급하면서 테데스코는 물론이고 정쟁과 출세욕에 탐닉하는 다른 모든 추기경들을 꾸짖기에 이릅니다. 이때 앞에서 나왔던 극장 장면과는 다르게 베니테스를 최상부 중심에 두고 다른 인물들이 그를 바라보는 구도로 장면을 구성하는데 이건 마치 예수의 부활을 그린 르네상스 시기의 회화를 연상케 합니다. 다음날 이어지는 투표에서 로렌스는 무너진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무너진 지붕 틈새로 빛과 바람이 새어 들어옵니다. 신의 뜻이 마침내 정해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과반을 득표한 득표자가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 성좌에 오르는 것은 전날 추기경들을 감화시켰던 베니테스였습니다. 그리고 베니테스는 무결하다는 뜻의 인노첸시오로 자신의 교황명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의심에 대해서 로렌스가 펼쳤던 앞부분의 설교는 후보들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길이라고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진화합니다. 베니테스의 행적을 끝까지 조사하던 로렌스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선거가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순간에 로렌스는 대중 앞에 나서기 직전에 베니테스 교황을 독대하는데 로렌스는 베니테스가 이제까지 사제로서 걸어온 고결한 행보와 더불어서 앞서 로렌스 자신이 연설에서 말하고자 했던 불완전한 자신의 존재마저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치열하게 반문함으로써 강하게 단련된 그의 진실한 신앙심, 그리고 지금까지의 신앙이 해결하지 못한 의문들을 기꺼이 담대하게 마주하겠다는 베니테스의 굳은 결심을 깨닫고 그 모든 비밀을 함구하고 그를 교황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당 밖을 나서는 수녀들, 그간 사제들의 그늘에 가려왔던 존재들을 비춰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저는 아카데미 작품상 최대 후보로 꼽혔던 브루탈리스트와 아노라보다 콘클라베가 개인적으로는 더 좋았는데 아마 마지막에 반전이 안겨주는 그 충격에 너무 압도되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어떤 작품이 더 뛰어난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결말부의 그 반전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는 것, 아마 영화를 본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영화 내에 중요한 장치들을 들어서 콘클라베가 페미니즘 영화의 새로운 장을 썼다는 맥락으로 고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영화의 평가를 하나의 특정한 사상이 입각해서 내리는 것은 솔직히 영화가 관객에게 던지고자 하는 질문을 너무 그 담론에만 한정시키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콘클라베는 시작할 때는 교회를 배경으로 한 정치 스릴러 영화 같아 보이지만 페미니즘, 진보와 보수의 대립, 종교 갈등처럼 다양한 시선들을 초월해서 마지막 순간에는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지,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반문하는 거대한 스케일의 종교 영화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또 다른 좋은 영화가 생기면 돌아오겠습니다.